엄마, 우리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이 아파트 넘기지 않으면 우리 가족 다 망한다고요. 준호야,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니? 이제는 나도 내 삶을 살아야 해. 엄마가 우리를 버리는 거예요. 민서까지 불행해지는 걸 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빛나는 삶의 기록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70세 김영자 여사의 여정이에요.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던 영자는 아들 준호와 며느리 미영, 손주 민서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왔죠. 하지만 가족의 무관심과 요구는 점점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영자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파트를 처분하고 시골로 떠나겠다는 결심을요. 과연 그녀는 오랜 희생의 무게를 내려놓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서울에 남은 가족들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요? 가족과 희생,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지금 만나보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빛나는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의 70세 김영자 여사는 홀로 조용히 생활하고 있었어요. 20층 높이에서 내려다 보이는 도심의 불빛은 화려했지만 영자의 집안은 늘 쌀쌀맞은 정적이 감돌았죠. 그녀는 평생을 남편이 남긴 유산과 노후 자금을 아껴 써왔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영자는 아들 준호, 며느리 미영, 손주 민서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우리 준호가 잘 살았으면 좋겠어. 민서가 건강하게 자랐으면. 영자는 매일 아침 창가에 서서 혼잣말을 했어요. 그녀는 아들에게 좋은 집을 물려주고 손주에게 교육비와 용돈을 지원하며 살아왔죠. 하지만 가족들의 고마움은 점점 희박해져만 갔습니다. 어느 평온한 아침, 영자는 부엌에서 김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손에 든 고추가 따끔했지만 그녀는 익숙한 손길로 김치 국물을 버무렸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 내외가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털썩 앉았고 미영은 손주 민서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엄마, 오늘 좀 바빠서 밥은 엄마 집에서 먹을게요. 준호가 무심코 던진 말에 영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알았어. 준호야, 내가 맛있는 김치찜 준비해 놓을게. 민서도 좋아할 거야. 하지만 준호는 대답 대신 스마트폰 화면을 만지작거렸어요. 미영은 방에서 나오며 투덜거렸죠. 어머니, 민서 학원비가 또 올랐어요. 이번 달에 좀 더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진짜 힘들어요. 영자는 한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내가 계좌에 넣어 놓을게. 걱정 마. 그녀는 지갑을 열어 통장을 확인했지만 이미 한계에 가까운 금액을 발견하고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런 일상이 반복되면서 영자는 지쳐가고 있었어요. 그녀는 가족을 위해 아파트 관리비와 생활비를 아끼며 살았지만 그들의 태도는 점점 더 당연하게 변해갔죠. 준호는 가끔 집에 들를 때마다 돈을 요구했고 미영은 손주를 데리고 와서는 영자의 도움을 당연시했어요. 민서조차 할머니를 보며 미소 짓는 대신 개임기만 쳐다봤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영자는 밤마다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그녀는 서울의 소음과 가족들의 무관심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영자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시골로 내려가 전원 생활을 시작하려는 생각을 품게 되었죠. 어느 저녁 영자는 거실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부동산 사이트를 열고 시골 마을의 작은 집을 검색했죠. 화면에 나온 전원주택 사진은 정원에 꽃이 피어 있고 주변은 푸른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여기 조용해 보이네. 나 혼자서도 충분할 것 같아. 그녀는 사진을 확대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도 피어올랐습니다. 준호가 어떻게 생각할까? 미영이랑 민서도 반대할지도.
영자는 아들에게 의논해야겠다고 결심했지만 그들의 반응을 떠올리니 망설여졌어요.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녀는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그녀와 남편, 어린 준호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죠. 한 장에는 남편이 영자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는 다 같이 행복했는데 영자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삼켰어요. 남편이 살아계셨던 시절, 가족은 따뜻한 시간을 보냈죠. 크리스마스에는 함께 선물을 포장하고, 여름에는 바다로 여행을 갔던 기억이 생생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온기는 사라지고, 그녀는 홀로 남았습니다. 내가 너무 오늘만 보고 살았나? 영자는 결심을 굳혔어요. 서울 아파트를 처분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요. 다음 날 영자는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 상담을 했어요. 중개인은 50대 남성으로 영자의 결정을 의아해했죠. 이 아파트를 처분하고 싶어요. 시골에 작은 집을 사고 싶습니다. 중개인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이세요? 이 동네에서 이런 아파트는 금값인데 가족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괜찮아요. 이제 저 혼자 편하게 살고 싶어요. 가족은 제가 도울 수 있는 선에서 하겠어요. 영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녀는 오랜만에 자신의 욕심을 내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집을 떠나는 결정을 내리자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영자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죠. 준호야, 엄마가 서울 집을 처분하고 시골로 내려갈까 해. 나 혼자 사는데 이 집은 너무 커. 전화기 너머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굳어졌어요. 뭐요? 엄마,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도 이 집 필요할 때가 있는데, 나 혼자 사는데 부담스러워.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싶어.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어요. 잘 생각해봐요. 엄마, 우리도 좀 도움 필요할 때가 있는데, 엄마가 가까이 있어야 좋은데, 영자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가족의 반대가 예상되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결심을 다졌어요. 내 인생도 중요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어. 그녀는 노트북을 다시 열어 시골 마을의 집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정원에 앉아 차를 마시는 상상을 하며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가족과의 갈등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김영자가 시골로 내려가겠다는 결심을 굳힌 지 며칠이 지났어요. 그녀는 여전히 서울 아파트에서 홀로 조용히 지내며 시골 전원주택을 알아보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평온했던 일상에 갑작스러운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현관문이 급하게 열리며 아들 준호와 며느리 미영이 들어왔어요. 준호의 얼굴은 창백했고 미영은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죠. 손주 민서는 엄마 뒤에 숨어 불안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영자는 당황하며 물었죠. 무슨 일이야? 준호야? 왜 그렇게 다들 얼굴이 안 좋아? 미영이 흐느끼며 대신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희 부모님이 사업 사기를 당했어요. 투자한 돈을 전부 잃었대요. 영자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녀는 소파에 앉으며 준호를 바라봤죠. 사업 사기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자세히 말해봐. 준호는 한숨을 쉬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최근에 유망한 투자 프로젝트에 돈을 넣었어요. 부동산 관련 사업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사기였어요. 수억 원을 날렸대요. 미영이 말을 이었죠. 지금 저희 엄마 아빠 살 집도 없어요. 친척 집에 얹혀 살고 계시는데 우리도 도와줄 형편이 안 돼요. 영자는 손주 민서를 바라봤어요. 민서는 엄마 품에 안겨 울먹이고 있었죠. 그녀는 손자를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영자가 조심스럽게 묻자 준호가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어요. 엄마, 우리 이 아파트를 장모님께 넘겨줄 수 없을까요? 그 말에 영자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
준호야, 나 이 아파트를 처분해서 시골로 내려가려고 했던 거 너도 알잖아. 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아요. 엄마, 근데 지금은 정말 급해요. 장인, 장모님 살 곳이 없으면 우리도 큰일 나요. 미영도 울먹이며 거들었죠.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영자는 아들의 요구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녀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기에 이번에도 양보해야 하나 고민이 들었죠. 하지만 시골에서 새 삶을 시작하겠다는 꿈은 그녀에게 큰 희망이었어요. 영자는 잠시 생각하다 입을 열었어요. 준호야, 미영아, 내가 아파트를 처분하면 그 돈으로 장인, 장모님이 살 작은 집을 마련해 줄게. 하지만 이 아파트를 넘기는 건 안 돼. 그 말에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그걸로 어떻게 해요? 장인, 장모님은 서울에 가까운 곳에서 살아야 해요. 작은 집으론 어림없어요. 미영도 울면서 소리쳤죠. 어머니, 엄마 아빠 작은 집에서 사신 적이 없어요. 이건 어머니가 도와주셔야 해요. 영자는 며느리의 말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녀는 손주 민서의 울먹이는 얼굴을 보니 더 마음이 쓰였죠. 하지만 더 이상 희생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미영아, 나도 너희를 생각하는 거야. 하지만 이 아파트는 너희 아버지가 나에게 남겨준 거야. 내가 새 삶을 시작하려는 꿈을 포기할 수는 없어. 준호는 화가 나서 소파에서 일어섰어요. 엄마, 우리가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민서까지 망가지는 걸 보고 싶어요. 영자는 단호히 대답했어요. 준호야, 민서는 왜 들먹거리는 거니? 내가 도울 수 있는 선에서 도울 거야. 하지만 더 이상 내 전부를 줄 수는 없어. 준호는 화를 내며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미영은 민서를 안고 울며 영자를 바라봤죠. 어머니, 정말 어떻게 안 될까요? 영자는 미영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미영아, 나도 내 삶이 있어. 너희를 위해 평생 희생했지만 이제는 나도 행복해야 해. 미영은 민서를 데리고 집을 나갔어요. 영자는 문을 잠갔다가 다시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그날 밤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니야. 내 인생도 소중해. 더 이상 희생만 할 순 없어.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지만 가족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준호의 화난 목소리, 미영의 울음소리, 민서의 불안한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영자는 다시 노트북을 열어 시골 전원주택 사진을 보았어요. 그래,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그녀는 다시 결심을 굳혔어요. 하지만 가족과의 갈등이 점점 더 커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김영자는 아들 준호와 며느리 미영의 요구를 거절한 후 며칠 동안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녀는 서울 아파트 거실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내가 너무 단호했나? 민서까지 망가진다는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려. 하지만 시골에서 새 삶을 시작하겠다는 꿈은 여전히 그녀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어요. 영자는 노트북을 열어 다시 전원주택 사진을 보았죠.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어요. 엄마, 우리 진짜 큰일 났어요. 장모님이 장인어른이랑 이혼하겠다고 나갔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다급했어요. 영자는 놀라서 물었죠.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준호야? 장모님이 집이 없으니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하셨어요. 장인어른이랑 계속 싸우시더니 결국 떠나셨어요. 엄마, 이 아파트를 넘겨주지 않으면 나도 이혼당할 거예요. 영자는 준호의 협박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준호야, 내가 돈으로 작은 집을 마련해 준다고 했잖아. 그걸로 해결해야지. 하지만 준호는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엄마, 그걸로는 안 돼요. 장모님이 서울에서 살아야 한다고요. 우리 결혼까지 깨질지도 모르는데 엄마는 진짜 이럴 거예요. 영자는 전화기를 손에 쥔 채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그녀는 준호의 목소리에서 분노와 절박함을 느꼈죠. 그날 오후 며느리 미영이 홀로 집을 찾아왔어요. 그녀는 문을 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영자에게 다가왔죠.
어머니, 우리 가족이 깨지는 건 어머니 때문이에요. 영자는 놀라서 물었어요. 미영아,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미영은 울면서 소리쳤어요. 어머니의 욕심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이혼했어요. 이 아파트를 넘기지 않으면 준호랑 저도 끝이에요. 민서 생각은 전혀 안 하세요? 영자는 며느리의 비난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미영아, 내가 너희를 위해 평생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니? 이 아파트는 너희 아버지가 나에게 남긴 거야. 나도 내 삶을 살아야 해. 하지만 미영은 고개를 저으며 더 강하게 나왔어요. 그건 어머니 선택이었잖아요. 이제 우리를 생각해 주세요. 어머니 때문에 민서가 불행해질 거예요. 영자는 미영의 말을 듣고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는 손주 민서를 떠올리며 마음이 약해졌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미영아, 나도 민서를 생각해. 하지만 더 이상 내 전부를 줄 수는 없어.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작은 집을 마련해 주는 거야. 미영은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작은 집으로 어떻게 해요? 어머니는 정말 이기적이세요. 그 말에 영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기적이라니.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살아왔는데. 이제는 나도 내 행복을 찾아야 해. 미영은 눈물을 닦으며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영자는 거실에 홀로 남아 한참을 울었어요. 그녀는 준호와 미영의 말을 곱씹으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민서가 불행해지면 어쩌지?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니야, 말도 안 됐지. 부모가 되어서 자식 앞세워 협박하다니. 더 이상은 안 돼.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결심을 굳혔어요. 그날 밤 영자는 서랍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어요. 일기장에는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과 준호를 키우던 기억이 적혀 있었죠. 한 페이지에는 어린 준호가 그린 가족 그림이 붙어 있었어요. 그림 속에서 영자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지금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만 남아 있었죠. 준호야,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아닌 거 아니야. 영자는 일기장을 덮고 눈을 감았어요. 다음 날 아침 영자는 부엌에서 차를 끓이며 다시 노트북을 열었어요. 그녀는 시골 전원주택 사진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죠. 그래, 흔들리지 말고 나만 생각하자. 하지만 가족과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어요. 영자는 준호와 미영의 원망 어린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다가올 더 큰 대립을 예감하며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영자는 며칠간의 갈등 끝에 큰 결정을 내리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녀는 서울 아파트 거실에 앉아 창밖의 도심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준호와 미영의 협박과 비난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지만 더 이상 희생만 할 수 없다는 결심이 굳어졌어요. 내 인생도 소중해. 이제는 나를 지켜야 해. 영자는 혼잣말을 하며 결심을 다졌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 차를 끓이며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찻잔을 손에 들고 거실로 돌아오니 낡은 사진첩이 눈에 들어왔죠. 사진 속 남편과 어린 준호의 미소가 그녀를 잠시 멈추게 했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일어섰어요. 다음 날 영자는 부동산 중개인을 불러 최종 상담을 했어요. 이 아파트를 처분할게요. 시골에 작은 집을 사고 싶습니다. 중개인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결심을 굳히셨나 봐요. 오랫동안 사셨는데 섭섭하지는 않으세요? 영자는 단호히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남편의 흔적도 너무 많고 이제 저 혼자 편하게 살고 싶어요. 중개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약 절차를 설명했어요. 영자는 서류에 서명하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아파트를 처분했어. 그 돈으로 장모님이 살 작은 집을 마련해 줄게. 하지만 이제부터는 각자의 길을 가자.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영자는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앉았어요. 준호는 메시지를 읽고 바로 전화를 걸어왔지만 영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죠. 그녀는 더 이상 흔들리고 싶지 않았어요. 며칠 후 영자는 아파트 매매가 완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녀는 그 돈으로 경기도 외곽의 작은 집을 알아봤고 장인과 장모가 살 집으로 적합한 곳을 찾았어요.
중개인을 통해 계약을 마무리한 후 준호와 미영에게 집 열쇠와 계약서를 보냈죠. 하지만 준호와 미영은 여전히 화가 나 있었어요. 준호는 미영과 함께 집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민서도 함께였죠. 민서는 영자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어요. 할머니 왜 집을 팔았어요? 나 여기 좋아했는데. 영자는 민서를 안고 눈물을 삼켰어요. 민서야, 할머니도 여기가 좋았어. 할머니 이사 가는 곳은 이쁜 꽃이랑 계곡도 있어. 거기 가면 민서가 더 좋아할 거야. 준호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영자는 단호히 대답했어요. 준호야, 엄마는 더 이상 너희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너무 갑작스러워요. 영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미영아, 너희도 이제 스스로 살아가야 해. 엄마는 이제 새 삶을 시작할 거야. 그날 밤 영자는 시골로 떠날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녀는 짐을 정리하며 낡은 사진첩을 다시 꺼냈어요. 남편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죠. 여보, 나 이제 행복해질게요. 지켜봐 주세요. 영자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내 인생을 시작할 거야. 김영자는 서울을 떠나 경기도 외곽의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했어요. 새로 얻은 전원주택은 작았지만 정원에는 이름 모를 꽃들이 피어 있었고 창문 밖으로는 맑은 계곡 물소리가 들렸죠. 영자는 짐을 풀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여기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겠어.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첫날 아침을 맞았습니다. 이사 첫날 영자는 마을 어귀에 있는 작은 마트에 갔어요. 마트 앞에서 노란 모자를 쓴 할머니가 상추를 파는 모습이 눈에 띄었죠. 새로 오셨죠? 어디서 오셨어요? 할머니가 친절하게 물었어요. 영자는 미소로 답했죠. 서울에서 왔어요. 이제 여기서 조용히 살고 싶어서요. 할머니는 상추를 한 알음 건네며 말했어요. 이거 드세요.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해요. 우리 마을은 사람들도 착하고 공기도 좋아요. 영자는 감동하며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을 느낀 그녀는 눈가에 미소를 띄었죠. 며칠 뒤 영자는 정원에 꽃을 심기 시작했어요. 삽을 들고 흙을 파는 동안 손에 묻은 흙 냄새가 낯설면서도 정겹게 느껴졌어요. 이웃 아주머니가 다가와 도움을 주었죠. 영자 씨, 꽃 심는 법 알려줄게요. 이건 해바라기 씨앗인데 여름이면 예쁘게 피어. 아주머니는 씨앗을 건네며 웃었어요. 영자는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씨앗을 심었죠. 고마워요. 오랜만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이네요. 그녀는 흙을 다듬으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시간이 지나며 영자는 마을 사람들과 교류를 늘려갔어요. 어느 날 마을 주민들이 모여 작은 잔치를 열었죠. 영자는 손수 만든 김치찜을 가져갔고 주민들은 맛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영자 씨 손맛이 끝내주네요. 자주 와서 같이 요리해요. 한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죠. 영자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셔주셔서. 얼마 만에 이렇게 행복한지. 그녀는 오랜만에 웃음소리에 둘러싸여 있자 서울에서의 외로움이 서서히 녹아가는 걸 느꼈어요. 밤이 되자 영자는 전원주택 베란다에 앉아 계곡을 바라봤어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며 꽃향기를 실어왔죠. 그녀는 낡은 사진첩을 꺼내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여기 와서 정말 행복해요. 나 혼자 잘 살고 있어요. 영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죠. 그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다음 날 영자는 마을 어귀를 산책하며 계곡 근처를 탐방했어요. 물소리와 새소리가 어우러진 풍경에 마음이 편안해졌죠. 그녀는 작은 돌멩이를 주우며 혼잣말을 했어요. 여기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자. 영자는 돌멩이를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정원에 앉아 차를 마시며 앞으로의 삶에 대한 희망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준호와 미영, 민서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편지를 보낸 후 연락이 끊긴 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죠. 너희도 잘 지내길. 영자는 조용히 기도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녀는 과거를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서울에 남은 준호와 미영은 어머니 김영자가 떠난 후 점점 더 어려운 현실에 직면했어요. 장인과 장모는 영자가 마련해준 경기도 외곽의 작은 집으로 이사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생활에 익숙해지지 못하고 불만을 쏟아냈죠.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꼴을 당해야 해. 장모는 매일 준호와 미영에게 전화해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준호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죠. 어머니,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도 엄마가 아파트를 처분해서 구해준 건데. 하지만 장모는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어요. 준호는 회사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최근 실적이 떨어지면서 상사에게 퇴사 압박을 받고 있었죠. 집에 돌아오면 미영은 민서를 돌보느라 지쳐 있었고 부부 사이에도 자주 다툼이 생겼어요. 당신, 우리 이러다 정말 이혼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아파트를 넘겨줬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미영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쉬었죠. 아직도 아파트 타령이야. 지겨워 그만해. 두 사람은 서로를 탓하며 점점 더 멀어져 갔어요. 민서는 부모의 다툼을 보며 불안해했어요. 어느 날 민서는 준호에게 물었죠. 아빠, 할머니는 언제 와? 나 할머니 보고 싶어. 준호는 민서를 안으며 눈물을 삼켰어요. 민서야 할머니는 이제 멀리 가셨어. 민서의 눈망울에 눈물이 고였고 준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준호는 어머니에게 연락을 시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 가족의 행복이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으로 이루어진 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번호는 이미 바뀌어 있었죠. 미영은 편지를 쓰자고 제안했어요. 여보, 어머니께 사과 편지라도 써보자. 우리 잘못했다고. 다시 잘 지내고 싶다고.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종이를 꺼냈어요. 두 사람은 함께 편지를 썼죠.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민서도 엄마를 보고 싶어 해요. 제발 연락 주세요. 그들은 편지를 봉투에 넣고 영자가 이사 갔다는 시골 마을 주소로 보냈어요. 며칠 뒤 편지는 영자에게 도착했어요. 영자는 봉투를 열고 편지를 읽으며 잠시 멈칫했죠. 민서의 이름이 적힌 부분에서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민서야, 할머니도 너 보고 싶어. 하지만 영자는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니야, 이제는 나도 내 삶을 살아야 해. 너희도 스스로 일어서야지. 그녀는 편지를 서랍에 넣고 답장을 쓰지 않았어요. 준호와 미영은 답장이 오지 않자 더 깊은 후회에 빠졌어요. 준호는 회사에서 결국 퇴사 통보를 받았고 미영은 민서를 돌보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죠. 두 사람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 심했나 봐. 어머니 마음도 헤아리지 않고. 미영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그러게 엄마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제는 너무 멀어졌어. 어느 날 준호는 민서를 데리고 영자가 이사 간 시골 마을로 찾아갔어요. 마을 어귀에서 한 아주머니에게 영자의 집을 물었죠. 영자 씨 집이요? 저쪽 계곡 근처의 작은 집이에요. 근데 요즘 어디 여행 갔는지 집에 없어요. 준호는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민서는 아빠 손을 잡고 물었죠. 아빠, 할머니 언제 와? 나 진짜 보고 싶어. 준호는 민서를 안으며 대답했어요. 민서야 할머니는 여행 가셨나 봐. 다음에 다시 오자. 두 사람은 마을을 떠나며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서울로 돌아온 준호와 미영은 어머니와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다는 현실을 깨달았어요.
그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앞으로의 삶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영자에 대한 후회가 깊이 남아 있었죠. 시간이 흘러 계절이 몇 번 바뀌었어요. 영자는 시골 마을에서 새로운 삶에 완전히 적응했죠. 그녀의 작은 전원주택 정원에는 해바라기가 활짝 피어 있었고 계곡 물소리는 여전히 그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어요. 영자는 매일 아침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내 삶을 찾은 기분이야.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깊어졌어요. 영자는 마을 할머니들과 함께 김장 모임을 하며 웃음꽃을 피웠죠. 영자 씨, 손이 빠르시네. 서울에서 오셨다더니 이런 일도 잘하시네요. 한 할머니가 칭찬하자 영자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서울에서도 이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여기서 하니까 더 행복하네요. 그녀는 손에 묻은 김치 국물을 닦으며 따뜻한 마음을 느꼈어요. 어느 날 영자는 마을 우체통에서 뜻밖의 편지를 발견했어요. 준호가 보낸 편지였죠.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서도 엄마를 많이 그리워해요. 엄마가 행복한 거 아는데 한 번만이라도 만나고 싶어요. 영자는 편지를 읽으며 잠시 눈을 감았어요. 민서의 얼굴이 떠오르며 가슴이 아팠지만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죠.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조금 더 시간을 갖자, 우리. 영자는 이번에도 답장을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서를 생각하며 작은 선물을 준비했죠. 민서가 좋아할 만한 곰 인형과 함께 짧은 편지를 썼어요. 민서야, 할머니는 여기서 잘 지내. 민서도 건강하게 자라. 사랑해. 그녀는 선물 상자를 보내고 마음을 정리했어요. 한편 서울의 준호와 미영은 어려운 시간을 지나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준호는 퇴사 후 작은 가게를 열어 새 출발을 했고, 미영은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민서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죠. 두 사람은 어머니의 빈자리를 느끼며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여보, 우리 이제라도 잘 살아보자. 엄마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어. 준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맞아요. 우리 잘못이 컸어요. 민서한테도 좋은 부모가 되자고요. 민서는 어머니가 준호와 다투지 않자 점점 밝아졌어요. 어느 날 민서는 할머니가 보낸 곰 인형을 받고 기뻐하며 소리쳤죠. 아빠, 엄마, 할머니가 보내주셨어. 할머니, 나 사랑한다고 했어. 민서가 인형을 안고 웃는 모습을 보며 준호와 미영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준호는 민서를 안으며 말했어요. 그래, 민서야, 할머니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 우리도 할머니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해. 시간이 더 흘러 영자는 마을에서 작은 요리 교실을 열었어요. 그녀는 마을 아이들에게 김치찜 만드는 법을 가르치며 새로운 보람을 찾았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우자 영자는 문득 남편을 떠올렸어요. 여보, 당신을 보내고 이제야 오롯이 내 삶을 찾고 있어. 잘했지.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준호와 미영은 민서와 함께 가끔 시골 마을 근처를 지나며 영자의 집을 멀리서 바라보곤 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찾아가지는 않았죠. 그들은 어머니가 행복하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며 마음을 내려놓았어요. 엄마, 우리도 이제 열심히 살아볼게요. 행복하세요. 준호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영자는 정원에서 해바라기를 바라보며 새로운 하루를 맞았어요. 그녀는 과거의 무게를 내려놓고 이제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녀의 미소는 햇살처럼 따뜻했어요. 여러분, 영자님의 이야기는 어땠나요? 영자님은 평생 아들 준호와 며느리 미영, 손주 민서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죠. 하지만 가족의 무관심과 요구에 지쳐 결국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시골로 떠나는 큰 결심을 했어요. 시골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영자는 마을 사람들과 따뜻한 교류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서울에 남은 준호와 미영은 후회와 성장을 통해 각자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희생과 사랑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을 사랑하고 행복을 찾는 것도 그만큼 소중하다는 걸 영자님의 여정이 보여줬죠. 준호와 미영의 후예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줬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시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나 가능하다는 희망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이 이야기를 함께 들으며 많은 감정을 나누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